오늘은 황금배추 30일째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3일 날 정식한 배추 모종이 자 이렇게 부채처럼 혹은 꽃처럼 아주 이쁘게 잎이 16장 정도 생겼고요. 드디어 황금배추 본연의 색깔인 노란색이 이렇게 물들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 보면은 이 노란색이 마치 무슨 병이냐 혹은 생리장이냐 이렇게 보시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황금배추 고유의 특성입니다. 자, 이때부터 황금배추는 물을 상당히 많이 먹고요. 또 잎을 많이 채워줘야 아주 멋지고 탐스럽게 결구가 되죠. 속이 꽉 찬 황금배추가 됩니다. 이 시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뿌리 쪽에 영양분 흡수죠. 그래서 배추도 잘 관리를 해야 아삭아삭하고 당도가 높은 게 수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잘못된 경우를 한번 보실까요? 똑같이 심은 모종 중에서 무름병균이 발생된 배추입니다. 올해 유독 심했죠. 그리고 21년도에는 배추 전체에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자, 이 무름병 예방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모종이 도착했을 때 복덩이로 침지해서 심어라. 그리고 비닐을 찢어주라. 그죠? 이 배추는 보시다시피 구멍이 숭숭숭 났죠. 언제? 초기에 전개된 잎 쪽에서. 그런데 약 한 15일 20일 전에 나왔는 새 잎은 괜찮잖아요. 즉 이 배추는 초기에 방제에 실패를 했다. 뭔 방제요? 배추 벼룩 잎벌레 파밤나방 이런 종류죠. 살충제 처리가 잘못됐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 바닥에 배추에 필요한 살충제를 토양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배추를 심고 나서 4, 5일경부터 이 해충 방제약을 바꿔서 살포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잎이 약 한 12장 정도 이렇게 나 있으면은 속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먹는데 차질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 그런 모양을 갖출 수가 있으니까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배추 정식을 하기 전에 모종에 침지하는 복덩이, 그리고 배추를 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구멍을 뚫게 하는 벼룩 잎벌레나 나방 종류를 살포하는 대표적인 살충제가 이 15번 계통의 농약, 그리고 또 6번 계통의 농약, 이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따로 살포하는 방법이 있고, 때로는 혼용해서 살포하는 방법이 있고, 그럴 때마다 복덩이라는 제품을 계속 넣어서 혼합해서 살포를 하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잎을 깔아먹는 해충은 상품 좀 더 떠뜨릴 뿐 아니고 잎을 깔아 먹음으로 인해서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잎이 돋아나서 결구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저는 이 복덩이를 약 한 1000여 포기가 심겨져 있는 이 밭에 살충제를 살포할 때마다 계속 집어넣어서 살포를 했습니다. 1000여 포기 중에서 현재 딱 한 포기만 무름병이 발생되었습니다. 자, 복덩이가 무름병에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심고 나서 한 달째 이제는 이 복덩이와 이 두 가지 농약을 혼합해서 살포를 합니다. 오늘 온도는요 27도쯤 되고요. 전체 하늘에 얕은 구름이 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살포를 하겠습니다. 이제 원터치 노즐을 빼서 농약대가 아닌 점적관수 호스에 연결시켜 볼게요. 한 손을 뺐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은 점적관수에 연결시키는 원터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25말 500리터 통에 물이나 미생물, 칼슘, 수용성 비료를 넣고 돌려주게 되면은 이 점적관수 호스를 통해서 배추로 공급이 되겠죠. 꽃으로도 공급이 되겠죠. 포인트는 자, 이 철물점에서 팔고 있는 약 8,000원 만원 내외의 원터치 노즐을 사용해서 농약대 하나 꽂고, 그리고 점적관수 호스에 하나 꽂자. 그래서 농약을 칠 때는
당연하게 농약 놓을 때 꼽아 사용하고 수용성 물비료나 영양제 그리고 물을 줄 때는 바로 점적관수 호수에 끼워서 쓰면 매우 좋은 물 공급 장치가 된다. 정치구 한 달 정도가 지나면요, 품종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결구할 준비, 즉 알이 찰 준비를 하는 품종도 있습니다.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알이 찰 경우에 이렇게 잎이 하늘을 보면서 일어서게 되죠. 그러나 아직 황금배추 같은 경우에는 잎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이 품종은 60일짜리 조생종 품종이고요. 이 품종은 황금배추입니다. 품종 간의 30일째의 모습이 정말 다르죠. 이렇게 알이 차려고 준비하는 것과 아직 알이 차지 않고 자라고 있는 것, 여하튼 간에 심고 나서 한 달째 10월 초순이 되면은 식물로서는 양분을 더 많이 당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추를 재배를 할 경우 심고 나서 15일 내지 20일째 추비, 즉 밑비료 대신에 한 번 더 비료를 줘야 되죠. 추비로서는 NK를 주시되 반드시 황산가리가 들어있는 NK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배추의 나중에 품질과 맛을 더 좋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실험적으로 배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적관수 호수가 들어있잖아요. 보이시죠? 예, 호수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즉 저는 밑비료를 충분히 주고, 물론 퇴비, 미생물, 복덩이 다 주죠. 그리고 이렇게 점적관수 호수를 통해서 또 영양분을 집어넣습니다. 무엇을 집어넣을까요? 칼슘을 집어넣죠. 그리고 마그네슘을 집어넣죠. 그리고 복덩이를 집어넣죠. 이렇게 하면은 배추의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특히 황금배추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배추에 비해서 물을 더 많이 필요하고요, 물을 더 많이 줘야 황금배추가 덜 질기고 아삭아삭한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심고 나서 한 달째에 점적관수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비닐을 찢고 물조르로 하든 황금배추 본연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칼슘 제제, 마그네슘 제제, 붕소, 이것을 2, 3회 살포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때 복덩이도 같이 해주면은 황금배추 특유의 맛과 향, 그리고 당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황금배추 당도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배추 품종별로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튼실한 결구, 즉 알이 잘 찬 배추를 만들 것인가, 또 알이 잘 찬 배추가 되면서 당도가 있는 배추를 올릴 것인가. 자, 이 한 달째에 서서히 해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약 한 40일 내지 50일 있으면은 배추 수확을 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칼슘, 마그네슘, 붕소, 가리는 황산가리가 되겠죠. 그리고 또 미생물, 제일 중요한 복덩이, 이런 것을 처리를 해서 속이 꽉 차면서 아삭아삭하고 당도가 높은 그런 배추를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